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개인들만 순매수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 채널 상단과 5일선에 딱 걸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캔들 몇 개를 더 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캔들이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내일 또 양봉을 바로 뽑아내주면서 옆으로 기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걸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하방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코스닥이 상방 힘을 더 잘 받아 보이기도 하고요. 차트도 더 괜찮아 보여서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어쨌든 단기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지금 조금씩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기 고점일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할 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는 대명에너지와 A루트, 시노펙스 종목은 어제의 마감 브리핑 영상과 관점이 동일하기도 하고 예상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 크게 다룰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락 채널 상단 돌파에 이어서 또다시 양봉을 뽑아내줬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60일선을 맞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60일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내일 일단은 상방으로 한 번 더 뻗어볼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바로 위로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도 바로 쭉쭉 뻗어나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 60일선에 살짝 걸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60일선은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갭락 스타트만 하지 않는다면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아직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도 아니라서 정말 높이 올라간다면 11만원 이상 구간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내일 만약에 또 양봉을 뽑아준다면 10만원대 초반 이쪽 지지선 리테스트하러 오는 타이밍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된다면 1차 매수를 하고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이쪽 추세선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는 오늘 갭락하면서 꽤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5,3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은 재진입을 해볼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쪽에서 캔들 3, 4개 정도 더 지켜보면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상단 돌파 트라이 하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이것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이쪽 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쐐기 하단에서 매수 타점을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우에 이때처럼 하락하고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횡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오늘 전환사채 공매도가 가능해진 날인데 거래량은 크게 안 터졌네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채널 상단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차피 하락 채널 상단을 깨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상단의 저항을 뚫고 나오기가 더 힘드니까요. 이때와 같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은 거죠.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1900원에서 1800원 선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려가기만 할 게 아니라 이쯤에서 가격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부분처럼 말이죠. 이쯤부터 주가를 돌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9월 중순에 식약처 발표 시기쯤 맞춰서 상승을 할 만한 여력이 있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1900원 초반 그리고 1800원 사이 가격대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총이 작은 잡주들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보통은 감사보고서 시즌인 3월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기보고서 시즌에 문제가 많이 보이네요. 일단 제넨바이오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무빙이 나오면은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H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KH전자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 주기를 바랬었는데 결국은 5일선을 깨고 내려왔네요. 다행히 21선은 지지를 받고 말아 올린 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림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이 깨지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유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 평단도 깨지게 되는데요. 약손절이라도 손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1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요즘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증시가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